백조의 기사. 까마득히 먼 옛날 독일 안에서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아버지와 예쁜 딸 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자의 아버지는 큰 병을 앓아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아직 엘자가 어려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엘자와 소중한 백성들을 남기고 죽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아니다 얘야. 이렇게 착한 딸이 있는데 걱정은 무슨. 아버지는 엘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옆나라에 사는 나쁜 적들이 쳐들어와 엘자는 물론 백성들도 힘들게 살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엘자는 용감하다고 소문이 난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을 하여 이 영토를 맡기도록 해라. 엘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긴 하지만 유언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난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엘자는 고민 끝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는 임금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임금님, 저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남자와 하고 싶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유언을 수정하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저도 유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임금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엘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 유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엘자가 아직 어려서 용감하고 힘센 기사와 결혼을 시켜 나라를 지키려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도 지키고 엘자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깊은 생각을 하신 임금님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엘자는 텔라문트와 싸워 이겨라. 그러면 하늘의 뜻인 것으로 알고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엘자는 힘이 약하므로 어떤 기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텔라문트는 무시무시한 용을 죽인 힘이 센 괴물 용사였습니다. 많은 기사가 어여쁜 엘자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텔라문트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엘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텔라문트와 싸워 이길 최고의 기사를 보내달라고 신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애끓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불쌍한 소녀를 구해주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까지 닿으면 위대한 신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원의 종이 울린 겁니다. 옛날 독일에는 신의 명령만을 듣고 싸우는 기사들이 살고 있는 비밀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가장 용감한 기사 로엔그린에게 신께서 엘자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순간 은빛으로 빛나는 백조 한 마리가 배를 한 척 끌고 나타났습니다. 로엔그린은 백조가 이끄는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항해했어요. 땅에 다다르자 백조는 배를 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멀리서 이 모습을 엘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조와 함께 나타난 저 멋진 기사가 나를 구하러 온 게 틀림없어. 로엔그린은 한 걸음에 달려가 텔라문트에게 말했어요. 나는 엘자를 대신하여 당신과 싸우러 온 기사요. 결투를 신청하오. 텔라문트도 물론 강했지만 신이 보낸 로엔그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로엔그린이 도와준 덕분에 엘자는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이웃나라에서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로엔그린 기사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엘자는 늠름하고 잘생겼으며 자신을 구해준 로엔그린에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로엔그린 역시 어여쁜 엘자가 좋아서 둘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 쌍이에요. 정말 잘 어울려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결혼한 첫날 밤 로엔그린은 엘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엘자, 나는 당신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소.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온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지킬게요. 엘자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며 약속했습니다. 그 후 로엔그린과 엘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부부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로엔그린이 원래는 악마였대요. 그러게요. 땅속 지옥에서 왔다는군요. 글쎄. 이 소문은 엘자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더 참지 못하고 로엔그린에게 살며시 물었습니다. 난 당신이 절대 악마가 아니라고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땅속 지옥에서 왔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떠도네요. 저에게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엘자,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다니 내가 그것만은 묻지 말아달라고 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군요. 나는 신의 명령만을 듣고 싸우는 기사로 저 먼 비밀의 섬에서 왔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지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오. 안 돼요, 로엔그린.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용서하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엔그린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처럼 은빛으로 빛나는 백조가 배를 한 척 끌고 나타났어요. 또다시 그 배를 타고 로엔그린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로엔그린,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때부터 로엔그린은 백조의 기사라 불리게 되었고 엘자는 행여나 로엔그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달님의 선물. 아주 먼 옛날 동그란 달님이 파라과이의 푸른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 어여쁜 꽃들,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 모두가 달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하늘나라도 좋지만 꼭 한번 저 숲에 가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달님은 저녁 노을을 만났습니다. 노을님, 우리는 해가 질 때 아주 잠깐 만날 수 있는 것이 늘 아쉬워요. 온종일 함께 저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숲을 거닐며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달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 달님이 밤하늘에 뜨지 않으면 온통 난리가 날 게 뻔해요. 우리가 함께 숲을 거닐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노을님, 너무 속상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구름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가서 부탁해봐요. 달님과 저녁 노을이 구름을 찾아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궁리한 끝에 구름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늘을 구름으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달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 밤
딱 하루뿐입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럼요, 구름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늘을 가리자 달림과 저녁 노을은 예쁜 아가씨로 변신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손을 꼭 잡고 푸른 숲으로 내려왔지요. 깜깜한 밤이었지만 달림에게서 은은한 빛이 나와 숲속은 더 환상적이었답니다. 달림은 예쁜 꽃을 한아름 꺾었어요. 그리고는 꽃 목걸이로 만들어 노을님의 목에 걸어주었지요.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고울까? 꽃들은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달랐으며 은은한 향기는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달림 향기도 아주 좋아요. 그러게요. 꽃향기는 물론 풀과 나무에서 느껴지는 싱그러운 향기들까지 모두 다 좋아요. 살며시 밟았을 때 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듣기에 좋았고 나무에 달린 싱싱한 열매를 따서 맛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달림과 저녁 노을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복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멀리서 배고픈 표범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배를 채워줄 먹잇감들이 있군. 풀숲에서 표범이 쏜살같이 튀어나왔어요.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었던 달림과 저녁 노을은 처음 당한 경험이어서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살려주세요. 때마침 집으로 가던 사냥꾼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나쁜 표범 같으니 감히 사람을 해치려고 해? 그리고는 표범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표범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지요. 사냥꾼은 손살같이 달려와 놀란 달림과 노을림을 살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가 정신없이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 그만. 아가씨들이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깊은 밤의 숲은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 위험하지요. 오늘 밤은 누추하지만 가까운 우리 집에 가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사냥꾼님 감사합니다. 달림과 저녁 노을은 사냥꾼이 이끄는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허름해 보였지만 집 안에는 상냥한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었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냥꾼의 아내는 구수한 옥수수빵과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침 저희도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에요. 변변찮지만 함께 드세요. 저녁 내 숲을 돌아다니느라 배가 고팠던 달림과 저녁 노을은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사냥꾼 부부는 배가 부르다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지요. 아침 해가 뜰 무렵 달림과 저녁 노을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달림은 숲속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매일 밤 사냥꾼의 오두막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을님과 내가 사냥꾼 가족의 옥수수빵을 모두 먹어버렸나 봐. 저렇게 가난한데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달림은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꼭 하고 싶어서 아무도 몰래 사냥꾼을 찾아갔어요. 사냥꾼님 잘 지내셨어요? 얼마 전 표범에게서 구해주신 게 바로 저예요. 그때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나누어 주셨지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어 작은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마당에 심어보세요. 달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내와 딸도 기뻐하며 작은 씨앗을 마당에 꾹꾹 눌러 정성껏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의 아내가 일어나 마당에 나와 보니 초록의 나뭇잎이 싱그러운 나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되다니. 여보 얼른 나와보세요.
우리가 달님께 정말 근사한 선물을 받은 것 같구려. 아내는 나뭇잎을 떼어 차로 끓였습니다. 이 차는 맛도 좋은 데다가 기운이 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걸요. 사냥꾼 가족은 나무에 열린 씨앗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달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함께 키워요. 그때부터 파라과이의 집 마당에는 달님이 선물로 준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마테라고 이름 지었으며 그 잎으로 끓인 마테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답니다. 황금 물고기. 바람이 잦은 섬 바닷가에 작고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물을 엮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바다로 그물을 던진 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매우 무거웠어요. 지금껏 그렇게 무거운 그물은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물을 겨우겨우 끌어냈지요. 할아버지가 그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물에는 겨우 물고기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할아버지에게 사람처럼 말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저 푸른 바다로 놓아주세요. 제가 꼭 할아버지께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면 제가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단다. 자, 다시 바다로 헤엄쳐 가렴.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를 바다로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영감,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소. 오늘은 황금 물고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소. 하지만 황금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소. 황금 물고기가 간절히 애원하는 게 아니겠소? 저를 푸른 바다로 놓아주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물고기가 너무 불쌍했소. 그래서 그냥 물고기를 바다로 놓아주었소. 당신 손에 큰 행운이 주어졌는데 당신은 그 행운을 써보지도 못했군요. 단단히 화가 난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들들 볶았습니다. 황금 물고기에게 빵이라도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질 텐데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잔소리를 참다 못해 황금 물고기에게 빵을 부탁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고기야, 꼬리로 바다를 딛고 서서 나를 쳐다보렴. 황금 물고기가 바닷가로 헤엄쳐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할멈이 내게 화를 내며 빵을 구해오라고 나를 보냈구나.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에 빵이 가득히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멈, 이제 집에 빵이 있소? 빵이야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빨래통이 갈라져 버려서 이제 빨래할 데가 없어요. 어서 황금 물고기에게 가서 새 것을 달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바다로 갔습니다. 물고기야. 황금 물고기가 헤엄쳐 왔어요.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할멈이 내게 새 빨래통을 부탁하라고 보냈구나. 알았어요. 할아버지에게 새 빨래통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서 황금 물고기에게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해요. 우리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바다로 갔습니다.
물고기야. 황금 물고기가 헤엄쳐와 꼬리로 바다를 딛고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할아버지, 또 무엇이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렴. 할멈이 나에게 욕을 하며 들들 볶는구나. 할멈이 다 무너져가는 낡은 집에서 살기 싫다는구나. 슬퍼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에게 기도드리세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문양이 새겨진 새 떡갈나무 집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달려나와 전보다 더 화를 내며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늙은 멍청이 같으니라고 당신은 행운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군요. 새 집을 얻으면 다 된 줄 알아요. 다시 황금 물고기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농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군사령관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만나면 허리 숙여 인사하도록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바다로 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물고기야. 물고기가 헤엄쳐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할멈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아주 바보 같은 요구를 하니 말이다. 할멈이 농부로 살고 싶지 않다는구나. 군사령관이 되고 싶다고 말이다. 슬퍼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에게 기도드리세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무로 된 집이 있던 자리에는 돌로 된 3층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하인이 뛰어가고 부엌에서는 요리사가 음식을 했어요. 할머니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누라 다녀왔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런 배우지 못한 영감 같으니라고 어찌 감히 군사령관이 나를 마누라라고 부른단 말인가. 여봐라, 당장 이놈을 마구간으로 끌고 가 채찍으로 몹시 치거라. 그러자 바로 하인이 달려와 할아버지의 목덜미를 잡고 마구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부는 할아버지가 서지도 못할 만큼 모질게 채찍질을 했어요. 그 뒤 할아버지는 저택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뜰을 청소하도록 빗자루를 주고 식사도 부엌에서 하도록 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허름한 거처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저택을 쓸어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이 있으면 바로 마구간으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이런 마귀할멈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행운이 주어지니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다니.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는 더 이상 군사령관으로 사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불러 명령했지요. 황금 물고기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군사령관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라. 여왕이 되고 싶다고 말이다. 할아버지는 바다로 갔어요. 물고기야. 황금 물고기가 헤엄쳐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우리 할멈이 예전보다 더 바보같이 구는구나. 더 이상 군사령관으로 살고 싶지 않고 여왕이 되고 싶다는구나. 슬퍼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에게 기도드리세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로 된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황금 지붕으로 된 높은 성이 서 있었지요. 주변에는 보초들이 총을 들고 돌고 성 뒤에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바로 앞에는 초록빛 들판이 있었지요. 들판에는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왕처럼 차려입고 장군들과 귀족들과 함께 발코니로 나가 군인들이 그들을 쳐다보도록 하고 보초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을 치고 음악 소리가 크게 울리자 군인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여왕으로 사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반짝이는 눈앞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장군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귀족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뒷뜰에서 겨우 할아버지를 찾아 여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잘 듣거라.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황금 물고기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여왕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라. 모든 바다와 모든 물고기들이 내 말을 따르도록 바다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거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황금 물고기에게 가지 않는다면 내 머리를 베어버리겠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바다로 가서 말했습니다. 물고기야. 하지만 황금 물고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를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황금 물고기는 바다 위로 나오지 않았지요. 할아버지가 또다시 부르자 갑자기 바다에서 소리가 나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밝고 깨끗하던 바다가 완전히 검게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 황금 물고기가 바닷가로 헤엄쳐 왔습니다. 우리 할멈이 더욱더 바보같이 구는구나. 할멈은 이제 더 이상 여왕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구나. 모든 바다를 지배하고 모든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바다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는구나. 황금 물고기는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푸른 바다 깊은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본 할아버지는 자기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지요. 그리고 집에는 할머니가 찢어진 민소매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그물을 아무리 던져보아도 더 이상 황금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신기한 붓.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량의 부모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마량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량은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량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 거야.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을 많이 그려야 했어요. 그래서 연습할 종이와 붓이 필요했지만 마량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씩씩한 마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어디서든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로도 그렸고 하다못해 손가락에 물을 묻혀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자 마량은 이제 어떤 그림이든 척척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상에나 마량의 그림을 보셨어요? 그럼요, 봤지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솥에 그린 그림을 보니 따뜻한 밥이 나올 것 같고요. 호랑이 그림은 당장이라도 어흥하면서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마량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마량의 그림을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량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머리와 수염이 새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마량아, 이 붓을 받아라. 그리고 꼭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 마량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그 붓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꿈이 아니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멋진 붓이 생겨 신이 난 마량은 당장 날개가 커다란 새를 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림 속의 새는 마량에게 인사를 하듯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고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이건 신비한 요술붓이야. 꿈에서 본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붓으로는 반드시 좋은 그림만 그리겠어. 그날부터 마량은 신비한 붓으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사한 새 옷을, 낡은 호미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날이 선 호미를, 또 깜깜해도 불을 켜지 못하는 집에 가서는 환한 등잔도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과 똑같은 물건들이 튀어나왔지요. 마량은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웃마을 욕심쟁이 부자가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런 가난뱅이에게 요술붓이 있다고. 아이고 배야. 욕심쟁이는 마량의 붓이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배가 아파 도저히 안 되겠다. 어서 가서 마량을 데리고 오너라. 욕심쟁이는 부하들을 시켜 마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량아, 너의 붓이 신비하다고 들었는데 어서 색이 근사한 비단 한 피를 그려보거라.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붓으로는 꼭 필요한 그림만 그립니다. 내가 붓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그림이 한번 보고 싶어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마량에게 화려한 비단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량은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았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욕심쟁이는 마량을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게 해서 값비싼 비단을 그리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진 욕심쟁이는 결국 마량을 굶기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욕심쟁이는 힘없이 누워있을 마량을 생각하며 살며시 창고에 가보았어요. 하지만 욕심쟁이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지요. 마량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끓여놓고 신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안 되겠다. 저놈의 붓을 당장 빼앗아라. 하지만 마량은 재빨리 열쇠를 그려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사다리를 그려 담장을 넘었지요. 마지막으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말을 그려 멀리 달아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것에 도착한 마량은 그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비한 붓에 대한 소문은 이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당장 마량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님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왕이었거든요. 내가 그린 대로 똑같이 나오는 신비한 붓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그려보거라. 하지만 마량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임금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임금님은 마량이 들고 있던 붓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그리며 말했어요. 나와라 황금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림 속에서 황금은커녕 큰 구렁이가 스르륵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의 몸을 둘둘 휘감아 조이기 시작했지요. 마량은 위험해진 임금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살살 쓰다듬자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요상한 붓은 내 말만 듣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려줘야겠다. 내가 지금 가슴이 몹시 답답하니 시원한 바다를 그려보거라. 마량이 어쩔 수 없이 넓고 푸른 바다를 그리자 이번에는 커다란 배를 그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배 그림이 완성되자 임금님은 그 배에 왕자님, 공주님,
그리고 신하들까지 잔뜩 태웠어요. 마량아, 이제 우리가 즐겁게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산들산들 바람을 그려보거라. 마량이 산들바람을 그리자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좋구나 좋아. 바람은 살랑살랑, 물결은 넘실넘실. 그런데 기분 좋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살이 세져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왜 이러지? 어서 멈춰라. 마량아, 이러다가 우리 모두 물귀신이 되겠구나. 하지만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면서 임금님이 탄 배는 그만 홀딱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바다로 서서히 가라앉아 버렸지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마량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 마량은 신비한 붓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딸 카타리나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절구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걸 어쩌지? 농부는 카타리나에게 뛰어가 물었지요. 카타리나, 우리 밭에서 황금 절구가 나왔구나. 아주 귀한 것이니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물론 아주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임금님께서 쿵쿵 찢는 황금 절구꽁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얘야, 황금 절구를 가져가는데 좋은 선물을 내리시겠지. 설마 절구꽁이까지 찾으시겠니? 다음 날 아침 농부는 황금 절구를 들고 당당하게 궁전에 가서 임금님을 배웠습니다. 임금님, 제가 저희 밭에서 귀한 황금 절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로구나. 하지만 절구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 가서 황금 절구꽁이도 찾아오너라. 예? 절구꽁이라고요? 임금님께서 제 딸 카타리나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네요. 그래, 내 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무척 흥미로운 아이로구나. 갑자기 카타리나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농부에게 삼껍질로 짠 실 한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절구꽁이는 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실로 한 부대의 병사들이 입을 만큼 옷을 지어오너라. 이를 어쩌지요? 삼실 한 꾸러미로는 병사 한 사람의 옷도 지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농부가 땅이 꺼질세라 한숨을 쉬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궁전에 다녀온 일을 자세히 딸에게 말하자 카타리나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우리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는 삼실을 살살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뾰족한 가시 3개가 톡톡톡 떨어졌어요. 아버지, 임금님께 가셔서 이 가시 3개로 배틀을 만들어주시면 옷을 지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얘야,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니?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임금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절대 한 부대의 병사 옷을 지을 수 없다는 건 임금님도 아시는걸요. 다음 날 임금님 앞으로 간 농부는 병사들의 옷을 지어오지 못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쥐만큼 작은 소리로 카타리나의 말을 전했지요. 뭐라고? 아주 영리하고 겁이 없는 아이로구나. 좋다. 내가 내 딸을 직접 보고 싶으니 내일 당장 궁전으로 보내거라. 단 옷을 입거나 벗어도 안 되고 밥을 먹거나 굶어서도 안 되며 걷거나 짐승을 타고 와서도 안 되고 낮에 오거나 밤에 와도 안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와 내 딸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농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바들바들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타리나는 이번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를 믿고 푹 주무세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난 카타리나는 옷이 아닌 그물로 몸을 휘감고 밥이 아닌 풀을 먹었으며 양의 등에 한쪽 발을 올리고 한쪽 발은 땅을 밟으며 움직였습니다. 또 낮도 밤도 아닌 해가 뜰 무렵 궁전에 도착했지요. 임금님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황금 절구를 바친 농부의 딸 카타리나입니다. 함께 있던 신하들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카타리나의 영리함과 당당함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라, 내가 찾던 신부가 바로 너였구나. 난 늘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비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리하여 카타리나와 임금님은 온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기로운 카타리나 왕비님이 되셨으니 우리 백성들에게도 잘된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 분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임금님은 카타리나에게 딱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달라고 했어요. 카타리나 왕비, 난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 절대로 참견하지 말아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계신 옛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왕비까지 들어와 궁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임금님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카타리나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카타리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꺼이 의논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를 난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왕비,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감히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다니.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옛집으로 떠나시오. 임금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분명하니 떠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당신이 궁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좋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카타리나는 임금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피곤했던 임금님은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지요. 그러자 카타리나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께서 누워 계신 소파를 번쩍 들도록 하여 옛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침에 눈을 뜬 임금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아라. 카타리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임금님, 궁전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셔왔지요. 임금님은 크게 웃으며 카타리나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는 왕비와 의논하기를 좋아하셨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아주 오랜 옛날 브라질의 어느 울창한 숲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숲에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내 뿔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관리도 아주 잘해주어야 해. 그러려면 먼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깜깜한 밤에는 돌아다니다가 뿔을 다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이 숲에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멋진 집을 지어야겠어. 자기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사슴은 다리 아픈 것도 있고 열심히 집 지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나무가 우거진 아늑한 공간을 발견했지요.
바로 여기야. 여기에 나의 근사한 집을 지을 거야. 사슴은 먼저 집이 지어질 땅에 돌멩이들을 줍고 풀도 뽑아 땅을 평평히 했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멋진 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는 기둥이 될 굵은 나무를 찾으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곳을 이빨이 날카로운 제규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냇물이 가까이 있으니 물을 마시기도 좋고 나무가 울창하니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기도 괜찮겠어. 게다가 땅도 평평하니 집 짓기가 한결 수월하겠는걸. 바로 여기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제규어 역시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보낼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사슴과 제규어는 같은 곳에 서로 자신의 집이 세워지는 단꿈에 빠졌답니다. 굵은 나무를 낑낑 메고 온 사슴이 집에 기둥을 세우고 생각했어요. 아, 힘들다.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겠어. 기둥을 세웠으니 내일은 바닥을 다져야지. 다음 날 아침 새로 집 지을 생각에 기분이 들뜬 제규어가 새벽같이 나타났습니다. 어라? 나는 새로 집을 지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벌써 기둥이 세워졌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리고는 바닥에 잔잔한 나뭇가지들을 채워 평평한 마룻바닥을 완성했어요. 아, 배고파. 한참을 땀 흘려 일했더니 배가 고픈걸. 제규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러 숲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늦잠을 잔 사슴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에구머니나, 바닥이 다 완성됐네. 난 기둥까지만 세웠는데 아무래도 신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기분 좋아진 사슴이 이번에는 튼튼한 나무로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 벽을 완성한 사슴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또 제규어가 나타났습니다. 오, 신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튼튼하게 벽까지 완성된 집을 보고 제규어 역시 신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는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여름의 뜨거운 해와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멋진 지붕을 얹자. 한바탕 열심히 일한 제규어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쉴 겸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때마침 사슴이 나타났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신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지붕까지 완성된 집을 보고 사슴은 신께 감사하며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니 신이 머무르실 방을 하나 꼭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슴은 신을 위한 방 하나와 자신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방,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실내가 완성되자 사슴은 힘이 들어 스르르 잠들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배를 빵빵하게 채운 제규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와, 벌써 방이 2개 만들어졌네. 하나는 신께서 쉬시려나 보다. 그럼 나머지 방을 내가 써야겠다. 행복한 기분으로 제규어도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에서 먼저 잠이 깬 사슴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잘 잤다. 편안한 내 집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정말 행복한 아침이야. 그때 막 잠에서 깬 제규어도 하품하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제규어야. 네가 왜 내 집에서 잠을 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슴아, 너는 왜 내 집에 있는 거니? 뭐라고? 이건 내가 직접 지은 집이라고.
사슴과 재규어는 서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각자 자기가 집 지은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한참 대화하다 보니 집 짓기를 신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자. 사슴아 배고프다. 내가 사냥을 해올 테니 너는 불을 피워 커다란 솥에 물을 끓여줘. 잠시 후 재규어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슴 한 마리를 사냥감으로 잡아왔어요. 재규어는 사슴 고기를 신나게 먹었고 사슴은 친구가 죽어 너무 슬픈 나머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지요. 다음 날은 전날 쫄쫄 굶은 사슴이 사냥하고 재규어가 물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며 사슴은 일부러 죽은 새끼 재규어를 물고 왔어요. 사슴은 좋아하지도 않는 고기를 꾸역꾸역 먹었고 재규어는 어제의 사슴처럼 새끼 재규어가 불쌍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지요. 둘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기분이 상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생각했습니다. 재규어는 이빨도 날카로운데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사슴이 저 튼튼한 뿔로 받으면 나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릴 텐데 어쩌지? 방에 틀어박혀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든 사슴이 쿵 하고 벽에 뿔을 박았어요. 깜짝 놀란 재규어는 사슴은 재규어가 자신을 해치러 오는 소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끝없이 뛰었고 무서워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멀고 먼 옛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던 캥거루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원래 캥거루도 보통의 다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걸어 다녔지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긴 꼬리와 튼튼한 뒷다리 그리고 아기 주머니가 생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캥거루가 네 발로 걷던 시절 넓은 초원에 장난꾸러기 캥거루가 살고 있었어요.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캥거루였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캥거루가 유칼립투스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덩달아 캥거루의 어깨도 들썩들썩 엉덩이도 실룩실룩 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이렇게 신나는 소리가 나는 거지? 캥거루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북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모여서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걸. 나도 사람들처럼 춤춰봐야지. 캥거루도 춤을 추려고 했으나 일단 춤을 추려면 두 발로 서야만 했지요. 하지만 두 발로 선다는 건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휴, 사람들처럼 두 발로 서는 건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일단 앞발을 들어야 하는구나.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면 될 거야. 캥거루는 긴 꼬리에 힘을 바짝 주었어요. 그랬더니 몸에 중심이 잡히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호, 그래, 꼬리로 버티면 되겠어. 두 발로 서보니 네 발로 서 있을 때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재미있는걸. 친구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 친구들에게 두 발로 서서 춤추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니 더 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북을 치던 마을 사람이 보았어요. 에구머니나, 동물이 춤을 추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당장 북을 멈춰야겠어. 한 사람이 북치는 것을 멈추자 모두 눈치를 채고 춤과 노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캥거루는 여전히 꼬리에 힘을 바짝 주고 서서는 빙글빙글 돌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참을 추다가 조용해진 것을 느낀 캥거루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을의 추장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물이다. 모두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해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손을 하늘로 향했다가 아래로 내리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캥거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지요. 왜들 이러세요? 저는 초원에 사는 그냥 평범한 캥거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춤추는 모습이 하도 즐거워 보여서 따라한 것뿐이랍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긴장을 풀며 캥거루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캥거루 얼굴에 사람들처럼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주고 꽃 목걸이도 걸어주었지요. 캥거루는 사람들과 함께 날이 하얗게 밝을 때까지 어깨 동무하고 신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부터 음악 소리가 나는 밤이면 캥거루는 어김없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두 발로 서서 걷는 캥거루를 보자 친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캥거루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네가 두 발로 서 있는 거야? 이야, 대단한 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지? 다른 동물들도 부러워서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된 것은 물론 아니고 하지만 노력하면 된단다. 그때부터 캥거루의 친구들도 열심히 연습하여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었고 장난꾸러기 캥거루는 두 발로 서는 것은 물론 하늘 높이 점프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캥거루도 이제 새끼를 낳아 엄마 캥거루가 되었어요. 낮이면 유칼립투스 나무 그늘에서 아기 캥거루와 장난치며 평화롭게 보냈지요. 낮잠을 즐기던 어느 날 늙은 원뱃 한 마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휴, 난 이제 너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먹이를 찾기도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네. 나를 좀 도와주겠나? 그럼요, 원뱃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꼬리를 단단히 잡으세요. 캥거루는 원뱃에게 자기 꼬리를 잡게 한 다음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모시고 갔어요. 여기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기 캥거루가 자고 있어서 두고 왔더니 걱정이 되네요. 어서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캥거루가 낮잠 자는 아기 캥거루를 데리러 가고 있는데 멀리서 사냥꾼이 보였어요.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은 원뱃을 죽이려고 긴 창을 던지려 하고 있었지요. 안 돼! 원뱃 할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그 소리에 놀란 원뱃은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사냥꾼이 아기 캥거루를 해치려고 달려왔지요. 캥거루는 있는 힘을 다해 아기 캥거루를 안고 뛰었답니다. 사냥꾼이 쫓아올 수 없도록 동굴 속으로 피해서 겨우 살 수 있었지요. 이제 아기 캥거루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겠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던 캥거루에게 원뱃이 나타났어요. 사실 원뱃은 하늘에 사는 동물 신이었는데 착한 일을 하는 동물에게 선물하려고 땅에 잠시 내려왔던 겁니다. 캥거루의 고민을 알게 된 원뱃은
유칼립투스 줄기로 앞치마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자 스르륵 부드러운 캥거루 털로 덮이며 주머니가 되었지요. 귀여운 우리 아기, 이제부터 엄마 배에서 지내렴. 그때부터 캥거루의 배에는 아기 주머니가 생겨 새끼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져 오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나라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 살고 있는 동물들이 다른 만큼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도 다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캥거루 이야기는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생각이라고 하지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먼 곳도 가장 빠르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